네, 이번 시간에는 형충파해 중에서 해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해의 특징과 해 쉽게 외우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네, 이번 시간 해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먼저 파와 해의 특징을 간략하게 비교해 볼게요. 파는 깨뜨리다, 해는 해치다라는 뜻이잖아요. 파는 일, 사업, 해는 개인적, 인간관계, 육친과 관련이 있고요. 파는 충돌, 내부 분열, 파산, 분리, 전환, 해는 질시, 이간질, 방해, 구설수와 관련이 있어요. 해의 특징은 해는 육합을 방해하는 살이에요. 그래서 상천살이라고도 하며 여러분 12신살 들어보셨죠? 지살, 연살, 월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12신살에 육해살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육해살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종류로는 자미, 추구, 인사, 묘진, 신해, 유술 6개가 있습니다. 육친과 사람 사이에 은근한 반목, 시기, 질투, 중상모략, 구설, 재산상의 손실, 송사, 질병과도 관련이 있어요. 외부적이고 물리적으로 드러나는 충과 형보다 그 세기가 약해요. 하지만 사주 구성에 따라 충, 형, 해 등이 복합적으로 겹치는 경우에는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두 글자가 나란히 붙어 있어야 하며 잠이 추고는 원진과 겹쳐서 강하게 작용이 됩니다. 해의 종류 및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해의 종류로는 자미, 추고, 인사, 묘진, 신해, 유술이 있고요. 자미는 원진쌀과 추고는 원진, 귀문, 탕화, 인사는 형쌀, 묘진은 방압, 유술은 방압과 중복이 됩니다. 자미와 추고는 특히 원진쌀과 중복이 되다 보니까 그 작용력이 크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어떤 자료에서는 묘진도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특징과 건강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파나 해가 그 중요도가 약간 떨어지다 보니까는 이 내용들이 약간 빈약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료들마다 그 특징에 대해서 약간씩 틀리기도 하고 해서 이 부분은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유튜브 사람 공부와 사주세요에서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의 경우도 같이 옆에 붙어 있어야지 작용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년지와 월지에 해살이 들었을 경우에는 국가적 사회환경, 집안환경, 세계관의 해의 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월과 일지 해살이 들었을 때는 사회생활, 부모, 형제, 배우자의 해의 작용이 있고 일지와 시지의 해살이 들었을 때는 가정, 자식, 부하 등의 해의 작용이 있습니다. 다음은 해를 찾는 일반적인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해라는 건 육합을 방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육합이 나오고 그리고 충이 이제 활용이 돼요. 그리고 그 결과 해살이 되는데 이 경우는 육합도 알아야 되고 지지충도 알아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자, 한번 살펴볼게요. 자와 축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예요. 여기 자축 나오죠.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 결혼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 축한테는 아주 오래전부터 원수가 하나 있어요. 바로 미예요. 그래서 둘이 그 전부터 맨날 치고받고 충돌하고 하던 그런 사이였거든요. 자, 한번 보실까요? 축미축 나오죠. 축미축. 그래서 그런데 이 미가 축이 결혼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 축을 못 살게 굴고 해코지를 해요. 그래서 결국은 견디다 못해 축은 결혼도 못하고 자의 곁을 떠나게 돼요. 혼자 남은 자는 이 미가 꼬드겨가지고 결국은 자하고 미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이 해가 돼요. 네. 이번에는 반대의 경우예요. 아까는 축의 원수가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자의 원수가 나타나네요. 마찬가지로 자와 축이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이 자의 원수 누굴까요? 네, 자오충. 네, 오네요. 오가 짜잔하고 나타나요. 그래서 자를 못살게 굴고 해코지하고 해가지고 결국은 자가 축의 곁을 떠나게 돼요. 남은 축을 오가 꼬드겨가지고 결국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축오가 돼요. 네, 어렵지 않으시죠? 마찬가지로 인해도 마찬가지고 여기 진유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해를 찾으시면 돼요. 네, 이렇게 찾으면 6개의 햇살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묘술이나 사신 오미는 굳이 찾지 않아도 여기 안에서 다 찾게 됩니다. 네. 두 번째 방법은 연상법으로 찾는 거예요. 앞에 육합을 통해서 찾다 보니까 육합은
충도 알아야 되고 육합도 알아야 되고 제대로 둘 다 못 외우면 이상한 걸 찾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만의 연상법으로 한번 이걸 찾아보려고 해요. 앞에서 제가 이제 팥살을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팥살은 뭔가 깨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국 사신에게 축지법으로 보낸 자유미술 작품이 깨진다 이렇게 설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햇살은 또 어떻게 설정을 해야지 기억에 남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햇살은 인간관계가 깨지고 어그러지고 서로 불신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인간관계 친구, 사람들 만나고 술 먹고 친구들이랑 어울리고 뭐 이런 부분을 좀 설정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내용을 맞추다 보니까 글자가 똑같진 않고 비슷한 발음으로 이렇게 연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보실까요? 먼저 유술이에요. 유술을 먹고, 유술은 유자술. 네, 유술을 먹고 인사불성이 돼요. 시내에서 추고, 춤추고, 잠이 들어 깨보니 묘진에 햇살이 가득하네. 이렇게 제가 해봤거든요. 네, 네. 유술을 먹고 인사불성이 되어 시내에서 춤추고 잠이 들어 깨보니 묘진에 햇살이 가득하네. 여기서 이제 묘지는 묘지를 연상하시면 되세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묘자가 들어가는 게 묘진도 있고 묘신도 있어요. 그래서 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건 이제 묘지가 그림에 나오죠. 묘지니까 지읒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선 햇살에서는 묘진이 나온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햇살이 가득하네 라고 했잖아요. 햇살 파란색으로. 그래서 햇살이 됩니다. 왜냐면은 이제 이런 설정을 해놓고 유술, 인사, 시내 춤추고 잠이 들고 햇살이 가득하는 건 연상이 되는데 이게 뭐였지? 햇살이었어? 팥살이었어? 아니면 뭐 삼합이었어? 방합이었어?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연상한 내용들 스토리하고 이 제목하고 딱 이렇게 연관성이 있어야지 나중에 안 까먹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뭐 앞에도 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만세력 보면 다 나오는데 굳이 이거를 내가 이렇게 외워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주 원국에는 형충파해가 다 설명이 들어가 있어요. 친절하게 잘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 대운이나 세운이나 이런 데서는 보시면은 네, 형충파해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외워두셔야지 바로바로 찾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노트를 펼쳐가지고 다 일일이 대조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외워두시면 유술, 인사, 신의, 주고, 잠이, 묘진 이렇게 외워두시면은 네, 편하시겠죠. 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우리가 인이 있는데 이제 인은 인사에서 우리가 인사가 햇살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걸 외워두셨어요. 외워두셨으면 이제 2025년이 이분한테는 네, 사가 들어오잖아요. 사가 들어오는데 만약에 인사를 외워두신 분은 그럼 인사해가 들어오겠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짜자잔 나의 원국을 보니까 여기 네 인이 네, 배우자 자리에 들어왔어요.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인하고 사하고 네, 햇살이 적용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햇살이 되는구나. 뭔가 문제가 있구나를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꼭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형충파해 중에서 중요한 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